비어가는 주차장,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과 실용화, 근거리 통행용 개인용 이동장치의 성장으로 개인 소유의 자동차는 줄고 자동차는 쉬지 않고 공유되고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체 인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1인 가구는 부족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은 부족한 공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셀프 스토리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비어가는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1인 가구의 부족한 생활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개인용 창고를 제안합니다. 저희 시설에는 크게 스토리지와 코라운지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 장기와 단기형으로 구성하였고 보관하는 물건에 따라 일반형과 특수형으로 타입이 나뉘며 크기에 따라 소형과 중형, 대형으로 나뉩니다. 장기형 특수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보관되는 물건들을 볼 수 있는 쇼룸의 프로그램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의 연장선으로 공유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쉐어라운지 프로그램도 있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물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합니다. 코라운지는 1인 가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스토리지 사용을 위해 방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코라운지라는 단어는 코리빙에서 파생된 말로 거실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코라운지 내의 프로그램은 1인 가구들을 중점으로 하였기에 1인 가구 중에서도 비율이 높은 사회초년생과 퇴직층을 메인 타깃으로 정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은 별도의 서재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춰 공유형 오피스를,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퇴직층을 위해서는 노후의 건강한 취미생활과 함께 일자리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가드닝을 제안합니다. 시니어 가드닝에는 플랜트 커머스 시스템까지 접목시켜 가드닝에서 재배한 원예품을 온라인 배송과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9월에) 영등포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끼리 항상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다가 서울로 나들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제 길을 걸어보니까 연령층이 젊은 세대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하게 있었던 점이 영등포에서 볼 수 있었던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영등포 롯데 백화점에서 공항을 컨셉으로 한 편집샵이 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차용한 인테리어와 철제의 색채들이 저희의 컨셉과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여서 영감을 받았던 점도 기억이 납니다. 답사지에서 기둥의 간격들 그리고 주차 공간의 폭 등 다양한 수치를 직접 재보는 경험을 처음 해보았는데 차가 지나다니지 않을 때 신속하게 측정을 하면서 이동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비율은 43%입니다. 그중 주차장 확보율에서 볼 수 있는 수치에서 면적 대비 가장 많은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내 일자리 중심지 및 1인 가구 접점 지역 선별 지역으로 영등포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영남 공영 주차 타워 건물을 선정하였고 사이트는 주변 거주 지역과 밀접한 관계에 위치해 있으며 거주 지역에는 1인 가구들의 비중이 높고 인구의 분포가 20세부터 60세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역으로부터 인근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직장인들이 유동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 영등포는 상업 문화와 거주, 그리고 이동의 거점이 집합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1인 가구들이 교차하고 있는 도심 안에서 현재 지어진 주차장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개인형 창고로 새롭게 제안하고 이는 동네에 근접한 작은 주차장부터 큰 주차 타워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큰 주차장은 큰 창고, 작은 주차장은 그만큼 근접한 동네의 창고가 되어 1인 가구의 부족한 생활 면적을 채워줄 것입니다.
다음은 컨셉입니다. 프로젝트의 디자인 컨셉은 캐비넷으로 하였습니다. 캐비넷의 세 가지 특징으로 프레임, 모듈러, 모빌리티로 선정하였으며 각각 프로젝트에서 구조체, 메스의 방향성, 내부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골조를 유지하는 방향성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사각형 메스를 비트는 형태로 메스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메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재료 사용과 들어올림의 정도 차이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두께감에 따라서 그 메스가 주는 육중함이 달라져서 저희는 어떤 두께와 어떤 각도가 예쁘게 보여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3D 프린터로도 제작해 보면서 저희 건물의 메스 형태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차장은 주차 틀에 맞추어 간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기둥 간격에 맞추어 재활용 가능한 공간 구성을 제한하고자 하였고, 폐쇄적 성격의 주차장을 개방적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주차장 부지를 공개 부지로 열어서 내외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의도하였습니다. 또한 짐을 보관하러 오는 다양한 유형의 짐의 형태와 타겟들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단기형 고객을 위한 행잉 시스템과 장기형 고객을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중점으로 내부의 편한 이동을 위한 시스템, 외부로 이동하는 주차장 간의 연계 시스템 등이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첫 번째로 2층에 위치한 쉐어라운지로 이 공간의 뷰를 잡을 때 먼저 층간 컨베이어가 잘 보이는 뷰로 잡고자 하였고, 밝은 목재의 가구, 스틸형 가구를 통해 활기차면서 자유롭게 물건을 교환한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와 장기 소형 스토리지가 위치한 공간으로 폴리카본과 스틸 재료를 통해 세련되면서 투명한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에 위치한 PM 스포츠입니다. 먼저 지하 공간의 활용성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PM 스포츠라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였고, 활동적이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천장 우드 포인트와 빨간색 트랙을 통해 공간에 개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유 오피스는 차분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잡고자 하였고, 전체적인 다크 우드와 가구에서는 곡선형 가구를 통해 그 세련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드닝입니다. 가드닝은 타겟층이 퇴직자인 만큼 뭔가 차분하면서 따뜻하고 그렇게 채도가 낮은 우드를 사용하였고,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필요한 부분에만 조도를 확보해서 몰입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드닝 작업실입니다. 앞에 가드닝과 비슷하게 전체적인 어두운 톤의 우드를 사용하였고, 포인트 조명을 통해 몰입감, 즉 집중도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형 창고와 쇼룸이 같이 있는 공간인데요. 밝으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 밝은 우드를 사용하고, 바닥은 테라조 타일을 사용해서 뭔가 밝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면입니다. 지하 1층은 PM 스포츠와 PM 주차 충전,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고 외부 접근이 가능한 참호로 기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층은 공개 부지가 있고 메인 로비와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물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카운터가 위치해 있고, 2층은 단기형 창고와 소형 장기 창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서로 물건 간의 교환이 가능한 쉐어라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층은 중형 장기 창고 프로그램이 위치해 있고, 4층인 가드닝 작업실, 공유 오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5층에는 가드닝 존과 특수형 장기 창고와 쇼룸이 위치하고 있고, 마지막 6층에는 루프탑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스토리지의 타입을 먼저 보면, 전체 스토리지 타입은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물건을 받고 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은 장기 중형 창고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받고 쉽게 내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층에는 행인 시스템을 이용한 단기형 창고와 개방형 형태의 장기 소형 창고가 구성되어 있고,
5층에는 특수형 장기 창고와 이제 그 창고에 쇼룸의 프로그램이 붙어서 이제 물건을 보고 전시할 수 있는 창고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체적인 아이소의 배치를 보시면 좀 프로그램 배치, 그리고 주차장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어떻게 각 층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단면을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간의 연계, 배치를 볼 수 있고 이 단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는 저희 창고의 타입과 저희가 좀 특이하게 넣었던 코라운지의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포인트를 주고자 하였고, 그러니까 색깔을 통해 좀 포인트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그런 시니어 가드닝이랑 시어 오피스 어떤 롱텀의 스토리지가 각각 연계되어 있고, 특히 주차장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공개 부지를 어떻게 내었는지, 그리고 그런 창고가 어떻게 붙고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감정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좀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걸 좀 넣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시도를 보시면 첫 번째는 메인 투시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맨 처음에 그런 짐에 포인트를 줄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이제 형광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고, 공개 부지가 계속해서 디자인이 바뀌면서 좀 계속해서 수정을 디벨롭을 했던 뷰입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에서 안쪽에 공개 부지를 보는 뷰인데, 이쪽 또한 천장 부분 디자인이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런 디자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만큼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좀 애를 먹었던 뷰입니다. 이제 이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작업을 한 뷰인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바깥쪽의 어떤 스트릿 구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였고, 어떤 외국의 그런 스트릿의 어떤 그 분위기나 요소 같은 거를 좀 많이 차용을 해서 한 뷰입니다. 다음은 이제 단기형 창고인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들어갔던 투시도인데, 이제 그만큼 좀 생각보다 빨리 나왔던 투시도였고, 어떤 추후에 그런 계속해서 포토샵을 하면서 디벨롭을 했던 투시도입니다. 다음 쉐어라운지입니다. 쉐어라운지도 기본에 사람이 엄청 많고 좀 되게 좀 애가 많이 갔던 투시도인데, 이제 하면서 이제 사람을 좀 뺄 땐 빼고 좀 부드러운 쉐입 그런 거를 좀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면서 디벨롭 시켰던 투시도입니다. 다음은 특수형 쇼룸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뷰가 이거랑 다르게 완전 다른 거였는데, 지금과 같이 다시 형태를 잡고 다시 레퍼런스 찾으면서 완성을 했던 투시도이고, 천장이나 바닥의 어떤 그라데이션이나 어떤 전시대 자체가 어떤 그라데이션 그런 명암이 지는 걸 좀 잘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가드닝인데, 이것도 이제 레퍼런스 맨 처음과 엄청 많이 달라진 투시도인데 레퍼런스를 계속 찾고 하면서 완성했던 뷰입니다. 다음은 가드닝 작업실인데, 이 뷰는 또한 맨 처음에는 엄청 많이 어두워서 이제 목재 같은 그런 재질 표현 제대로 안 됐는데, 다시 렌더를 돌리면서 밝은 데는 밝히고 어두운 데는 업히고 한 투시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호가 거의 담당해서 했던 공유 오피스인데, 지호가 포토샵 작업을 하면서 많이 도와줬던 투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것 또한 이제 지호가 거의 맡아서 한 투시도인데요. 지하의 어떤 사람들이 활기차게 운동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좀 잘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캐비넷 쪽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